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아들 아빠 이원일입니다. 우리 실장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조 실장입니다. 자, 우리 조 실장님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왔어요.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는 거 대부분 다 아파트 하시잖아요. 예. 제가 서울에 내 집 마련 아파트 임장을 같이 가보자. 조 실장님과 함께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 마포구가 괜찮거든요. 예. 제가 현재 살고 있기도 한데 마포구 어떻게 보세요? 마포구 좋죠. 그죠? 네, 동적으로 네. 강북에서 제일 좋은 동네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종로가 더 좋지 않나요? 동네는 그- 직장은 좋지만 맞죠? 살기는 맞네. 자, 마포구에 여기 6호선 상수역 대흥역 여기도 무슨 역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광흥창. 광흥창역 바로 옆에 서강 쌍용 예가 아파트 있어요. 요 아파트를 한번 시세를 보면 좋겠다. 쌍용예 지금 매매가가 최하가 12억 7천, 그 다음에 18억 5천까지 있어요. 광흥창역 여기 있죠? 여기서 바로 나오면 여기 건물 한 두 개 지나면 바로 있는 아파트. 단지 좋죠? 자, 단지 시세 실거래가가 여기 2023년 24년 지금이죠? 예, 거의 14억 정도. 그리고 여기 19년 4년 전이 5년 전이네요. 네. 5년 전에는 12억대가 안 됐어요. 실거래가 2024년 9월에 14억 1,400, 8월에 14억 5천, 13억 6천, 6월에 13억 6,500, 뭐 이렇게 실거래가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런 아파트를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물건을 사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죠. 경매. 여기 경매 나온 게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마침 또 경매문에 한 건이 있어서.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조 시장님께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매 물건 소개하기 전에 음. 좀 마포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포가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서울에서 보시면 이제 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강남이 제일 비싸죠, 주택이. 왜 그죠. 비쌀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일자리다. 맞습니다. 강남이 가장 일자리가 많다. 역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죠. 거의 월등하죠. 대박. 강남 3구가 월등하게 제일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그 정통적인 종로, 중구 이쪽이 많고 그 다음에 영등포, 이제 마포, 용산 이 정도 순인데 그 구별로 저 옆에 이제 표가 있는데 서울의 전국의 25개 구 중에 25개. 역시 제일 많은 게 강남구가 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마포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마포구가 7번째로 많은 한 30만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 기업체 수가 얼마나 많으냐. 기업체 중에서도 그 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상 되는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체 수가 좀 중요하죠. 여기 보면 중구가 가장 많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대기업 본사가 이제 중구 쪽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포구는 9번째. 네, 9번째. 근데 일자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많아지면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고 그쵸. 출퇴근이 편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학군이 또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그렇죠. 증폭이 되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매할 때도 항상 일자리, 네. 1교시 하면서 일자리, 네. 일자리 사람 많으니까. 1교 시작인데 일자리가 많으면 교통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학군이 형성이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죠. 그래서 멘토님들 1교시에서 일을 제일 먼저 맞아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나왔네요? 네. 그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31이고요. 조선의 그 쌍용예가의 113동의 12층 3호입니다. 충수도 좋죠. 12층. 전용 면적은 84.99평방미터라 아마 공급 면적은 3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 로망의 32평. 네, 그렇죠. 감정가는 13.3억이고요. 지금 첫 입찰이라 최저가도 동일하게 13.3억. 입찰일은 11월 19일. 네. 그 단지 분석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세대수는 전체는 635세대예요. 네. 세대수도 좋습니다. 예. 네. 준공일은 2007년, 올해로 한 17년 차 정도 됐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죠. 네. 네. 매매 시세는 아까 보셨듯이 14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 올해 초마 작년 말만 해도 13억대였는데 네. 지금 14억에 지금 거래가 됐고 뭐 내년 가면 또 15억 되지 않을까. 아까 실거래 것처럼 요것처럼. 네. 이렇게 올라가고 좀 전세 시세는 참고로 한 10.5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를 입찰하려면 과거의 경매가 이제 동일 단지에 네. 어떻게 낙찰됐느냐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아쉽게도 최근에 경매
나온 적은 없어요. 음. 가장 최근 2017년인데 어. 잠깐 보시면 음. 2017년 말에 이제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됐는데 음. 당시 감정가는 6.7억이었어요. 네네. 근데 7.4억에 낙찰이 됐네요. 네.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이 됐어. 오 진짜. 왜 네. 감정가를 넘겼을까? 보통 음. 경매는 감정가 이하로 낙찰이 되는데 그렇죠. 당시 시세를 한번 봤죠. 음. 당시 시세가 8억이었던 거예요. 오 당시 시세. 감정가가 이제 낮게 책정이 된 거죠. 왜 음.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을까요? 그거는 입찰일이 2017년이면 감정은 2016년에 보통 1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8년 이때가 국내 부동산이 이제 폭등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폭등한 시점에 17, 18, 19. 네, 그죠? 그렇죠. 16년에는 감정이 한 6억 대였는데 17년 되면서 이제 시세가 8억까지 올라간 거죠. 그걸 알고 입찰자들은 7.4억에 시세보다도 한 6천만 원 싸게 산 거죠. 싸게 산 거죠. 네. 10% 가까이 싸게 산 겁니다. 네. 그런데 2017년에 7.4억에 샀는데 네. 6천만 원 싸게.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기 14억 14억이 됐죠 네. 오. 2배 가까이 됐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당시에 감정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아쉬워했을까요? 뭐 당시는 아쉬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7년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2배가 됐죠. 네. 지금 많이 떨어진 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도 이제 지금 보면 2배 가까이. 그렇죠. 이게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7년. 당시에 뭐 중개 매매로 샀어도 8억에 샀겠죠. 뭐 그렇죠. 8억에 샀어도 6억을 벌었으니까 손해는 안 봅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경매를 추천하는 거는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10% 20% 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예. 폭등한 시점도 있었다가 네. 요즘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사면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알 수는 없지만 떨어지진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겠죠. 아, 네. 저도 제가 안 보기에는 떨어질까 10년 봐요. 후에 또 2배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경매로 진출하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도 14억짜리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이 집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모아야 된다고. 네. 돈 모아서 아파트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직장 20년 다니셨고 하나 샀잖아요. 네. 그래도. 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돈을 모아는 건 기본이고 그 물건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건을 봐야 생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물건을 보고 계속 다니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생겨서 아 이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건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그 돈을 모으는데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임장 가자 아장 가자 이거를 제가 이제 실장님하고 먼저 해보고 좀 이제 이렇게 시세를 좀 잘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 서울 아파트 임장 가자 이걸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류 봤으니까 이제 출발해서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시죠. 네. 출발하시죠. 오케이 출발. 생각보다 2007년에 준공한 건데 7년 되면 좀 깨끗하죠? 관리가 잘 된 것 같고 외관도 새로 해놓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지하 주차장. 2007년에 시공은 이쪽이 단지가 큰 단지. 여기가 정문 여기 정문. 여기 몇 가구였죠? 630 세대. 세대입니다. 좋은 것 같아 환경이. 층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하철이 여기 옆이잖아요. 여기는 층수가 낮고 이쪽은 높습니다. 그럼 이쪽 동이 지하철하고 훨씬 가깝네. 그렇죠. 그게 좋겠다. 세 개만 있네. 13, 14, 15. 오 맞네. 아니 여기도 맞다. 13, 14, 15 세 개. 세 개 있고 여기가 여기 6번 주소. 여기서 바로. 지하철 더 가까이. 여기 많고 이쪽이 학교 근데 학교. 네, 학교는 그쪽에. 학교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저기가 더 좋겠네 애들이. 차 길이 안 걷는. 여기 상가는 상가. 여기 상가. 아까 저기 보니까 그래도 그린상가 있었는데. 여기는 상가만 있고. 지하 주차장은 멘토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상가도 있고 애들 학교 다니기 좋고 초등학교 너무 좋고 여기 이거 지나면은 바로 저거잖아. 지하철. 광창역. 네. 6호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층수가 17층은
나는 높은 층 좋아하거든. 꼭대기층도 아니고 꼭대기에서 바로 밑에 층. 이게 시세가 14억. 14억. 시세가. 그러니까 광창역 바로 옆에 익세권 초품화 아파트로 32평짜리가 14억 시세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대출 받고 대출이 한 얼마 나올까? 8억? 14억이니까 60% 정도 나오고 내 돈은 한 6억? 6억 5천 정도 있으면 일반 매매로 그렇죠. 일반 매매로는 살 수 있고 살수 있고. 경매로는 매매로 받으면 뭐 이제 주택수나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뭐 70%, 무주택자라고 하면 70% 많으면 80%까지 네. 받을 수 있죠. 감정가 80%까지. 감정가 80%는 좀 어려울 안- 것 같고 안될것 낙찰가의 80하고 감정가의 60% 감정가보다 좀 싸게 산다 그러면 네, 한 네. 7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시세를 많이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실장님하고 이번에 나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아파트 시세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서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자 그래서 아파트 임장을 먼저 가보자 이런 이야기 오늘 함께 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인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